저희 그 고상인공손에 보면은 아파트에서 넘어진 낙상사고로 양복사 골절이 되신 그 사례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과 똑같은 사례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문의사항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자분의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자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위 사례자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60대 여자고요. 새벽 2시 퇴근길에 1층 계단에서 미끄러져 외측 복숭아 경골 비골 인대 수술을 했는데 아직 치료 중이고 4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통증이 있는 상태로 부기도 있고요. 상담 받아보고 싶어 두서없이 글 올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60대 분이시고 새벽에 퇴근길에 1층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발목에 외과, 내과 두 군데가 이제 골절이 되신 피해자분이신 것 같아요. 사고 나신 지는 4개월 정도 됐고 부기가 있다는 내용이신데 이거에 대한 뭐 보상 문의를 문의하신 것 같아요. 우선 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뭐 문의를 해주신다면 얘기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해당 질문하신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해봤을 때 우선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뭐 아파트 계단 1층에서 넘어졌다, 미끄러져서 다쳤다, 골절이 됐다 이런 내용을 갖고서 보상 처리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게 된다면 우선 그 시설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때 1층 계단에서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수상을 했고, 그러니까 골절 상해를 입었는데 왜 그 골절 상해가 입었느냐? 우선 시설 그 관리자, 그러니까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어떤 그 입주자 대표회가 있겠죠.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 계단 턱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흠집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들에 보수를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 이용자분들이 사고가 안 나게끔 충분히 어떤 마감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안전조치를 안 했다던가 아니면은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우면은 미끄러움 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를 붙여가지고 항상 이동하시는 데에 어떤 안전에 주의를 하게끔 해야 되는 의무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런 문제들로 상해를 입어서 이렇게 골절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보상이 보험사에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분은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작물 점유자의 어떤 관리 책임에 의해서 이제 위법성의 적극성 정도,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 그런 의무들을 해태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피해자분께서 그걸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이제 보상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 영상에 아파트 발목 골절, 양복사 골절의 똑같은 사례라고 해서 문의를 주셨고 해당 사항이 맞다면은 우선은 이분이 나이가 이제 60대에 해당되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일시리 위자료,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다 적용될 것 같고요. 지금 양복사 골절, 경골 내과 골절과 외과 골절, 뭐 인대까지 이렇게 다쳤다고 하시니까 최소한 인정될 수 있는 그 한시장애에 대한 기간은 한 5년 정도. 그리고 그 골절 형태라든가 지금 어떤 상태를 봤을 때 노동력 상실률은 14%에서 23% 사이에서 좀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쟁점사항이 뭐냐면 퇴근길이라고 하셨어요. 새벽 시간인데 퇴근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의아하긴 한데 퇴근길 사고가 맞다고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제 산재 처리도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해서 산재 처리가 된다 그러면 산재 처리를 우선 받으시고, 왜냐하면은 이 사고 내용상 우리 피해자분에게 과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실 부분을 상기하는 내용이 많다고 하면 산재 처리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많으시고 사고 내용상 과실이 많다 그러면 산재보험을 처리 받으시고 나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되지 않는 내용을 이런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은 우리 피해자분들한테 더 보상의 조건이 넓어지고 충족된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4개월이 지났다고 하셨으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최소한 더 이제 통원치료 해보시고 그 이후에 상태가 고착되는 거 확인하셔서 주치의하고 얘기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력 상실률, 그 다음에 흉터, 성형수술에 대한 성형외과적 반은 제거술, 그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방향성을 잡으셔서 어떻게 보상이 처리될지, 그 전에 산재보험이 적용될지 안 될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좀 검토해서 보상의 포괄적인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고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저희 보상인공손에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또 위임하시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힘들게 자세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해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상인공손 영상은 아파트 내에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된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런 어떤 시설에서 생기는 사고들은 사고 당시 사실관계, 왜 넘어졌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상해를 입었는지가 가장 쟁점이 되고 중요한 거니까 사고 초기에 그런 어떤 문제가 된 내용들을 사진이라도 찍어두시고 CCTV, 뭐 동영상들 확보하셔서 증거로서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